자, 합시다. 야르다. 있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쌤이 조금 못한 거는 다음에 타이밍 봐서 좀더 같이 알았지? 뭘 다행이에요? 자, 일단 합시다.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주어진 구간에서 3차 함수 그 값을 가진데 이 문제가 사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fx가 정의되기를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x 제곱 더하기 a 제곱 x 제곱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x 자, 이런 3차 함수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1보다 크다 해서 6대값을 가지고 0과 1 사이에서 여기 이제 극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극소 극대를 가지는 걸 원리 함수의 그래프로 하는 게 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f'x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언제 극소로 가죠? 언제 극소로 가지? 그치? 증가하다가 아니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가 되는 거잖아. 감소하다 증가하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뭐가 돼? 극배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 증가 감소를 뭘로 판단한다고 했었어?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 말은 0과 1 사이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얘기. 1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의미가 뭐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얘기. 괜찮니? 근데 아까 계속쌤이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부호가 바뀐다는 말은 뭐가 경계라고 했었지? 0이 경계라고 했잖아, 맞지? 즉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일이 여기랑 여기에 이때라고 해석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우리 도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야.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0과 1 사이에서 한 번, 1 오른쪽에서 한 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0과 1 사이에서 한 번 실근을 가지고 1 오른쪽에서 실근을 가지는 거야. 괜찮니? 근데 얘는 몇 차 함수야? 모양은 위로 볼록이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조건을 만족하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부호가 어떻게 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여기가 뭐야? 플러스? 여기가 뭐야?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뭐? 감소하다 증가니까 극소. 1보다 큰 쪽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지. 그럼 뭐가 돼? 극대. 조건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야. 괜찮니?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판별식은 정말 아무런 제한 조건 없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풀 때 쓰는 거야. 이건 판별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유형이 지금 이 문제는 판별식을 요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직접 해석하는 거야. 보니까 이 친구는 0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뭐야? 1에서의 함수값은 부호는 뭐야? 플러스. 이거 두 개만 체크하면 돼.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봐봐.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x좌표가 0, 1, 2 있어.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1에서의 함수값이 향수래. 그려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그려지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지고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다른 그래프가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저거 두 개만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결정이 되어버린 거야, 사실. 우리 저것만 체크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혹시 배운 적이 있을까? 혹시 함축판이라고 들어봤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해서 지금 근이 우리가 어디 있기를 원해? 0과 1 사이에 하나, 1 오른쪽에 하나 있기를 바라잖아, 맞지? 그럼 체크하는 게 세 가지야. 함수가 두 번째가 축, 세 번째가 판이야. 괜찮니? 사실 쌤이 그래서 이야기했었잖아. 1학년 거는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누구는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동식은 매우 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이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잘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봅시다. 그럼 이제 각각이 모르면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요 함이라는 말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야. 다시 써줄게.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상황을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지? 0과 1 사이에서 근이 하나, 1 오른쪽에서 근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 경계는 0과 1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0과 1 사이 근이 하나, 1보다 크다의 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쌤이 보다라고 말하는 그 값들이 누구야? 0과 1이잖아, 맞지? 그 값들을 경계라고 불러. 오케이? 그리고 그 경계에서의 이 f'(x) 우리 이 친구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f'(x라는 것의 값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자, 해봅시다. 그러면 f'(0은 뭐 해야 된다고? 음수해야 된다고, 맞지? 그럼 계산하면 -a가 나오고 얘가 음수라서 a는 양수라는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죠. 마삼 플러스 2a 제곱. 여기서 공간이 모자라네. 여기서 계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1을 대입하면 마삼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 1에서 함수값은 x축 위에 그려져야 되잖아, 맞지? 양수. 풀게 되면 1, 2가 될 거고 1, 3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1 곱하기 2a 마이너스 3이 양수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게 두 번째 조건. 그 다음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축이 여기 1 왼쪽에 있거나 1 오른쪽에 있거나 중요하지 않아. 이쪽 넘어가는 거 어차피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생기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는 체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실 얘 쓴 거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판별식도 근데 우리 판별식은 뭐 하는 거야? 판별식 누구 거야? 2차 방정식 거야. 판별식 누구 거라고? 2차 방정식 거라고. 2차 방정식에서 뭐 판단하는 거야 원래? 원래 판별식은 뭐 하는 놈이야? 근의 개수야. 정확히는 무슨 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야. 근데 실근은 뭐였지? 교점의 x좌표야.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생길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혹은 한 개 생길 건지, 혹은 안 생길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 2차 함수가 그 2차 함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인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이걸 만족하게 그려지는 순간 x가 무조건 몇 번에 만나? 이렇게 하면 x가 무조건 두 번에 만나잖아, 맞지? 거기에서 판별식이 필요해? 아니야, 판별식은 필요 없어. 무조건 두 개 만나는 거야. 사실은 이 판별식을 풀게 되면 이 친구 범위를 포함해. 여기서 나온 범위를 다 포함하는 범위가 만들어서 중복이 되어서 의미가 없어. 괜찮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조건 만족해서 이미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야? 얘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결국 답은 0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풀었던 18번 문제는 그냥 뭐 하면 돼? 생각 없이 극값을 가진다 판별식 양수, 극값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 0이야 풀면 끝나잖아. 그게 중요할까? 그럼 그냥 기본 문제야.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판별식만으로 풀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야. 누구나 다 맞는 공부를 했다면 어떤 생각이 나겠지? 판별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았지? 판별식은 그냥 뭐야? 도구, 수단에 불과해. 잊지 마, 알았지? 특정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해.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얘는 뭐 해야 돼? 머리를 써야 되잖아, 맞지? 수학은 뭘 원한다고? 너희들이 머리를 쓰기를 원한다고 사실. 잊지 마, 알았지? 이거를 편하려고 하면 안 돼. 편하려고 하면 안 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f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k x제곱 더하기 3k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더하기 1x 마이너스 3k 더하기 1x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줘.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함을 생각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을 거야. 극대극소 모두 가지고 싶대. 그러면 극대극소는 언제 생긴다고? 뭐의 부호가 바뀔 때?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바뀔 때야. 그럼 내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2차 함수 얼마겠어? 미분하면 3x 제곱이 될 거 아니었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부호가 바뀌는 건 어디 생긴다고? 부호가 바뀔 때의 경계가 누구라고? 0이 될 때가 경계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면서 x축을 통과할 때 사실은 부호가 바뀌게 될 거라고. 결국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괜찮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근이 둘 다 있어야 여기서 뭘 가지고? 뿔 마니까 극대를 가질 거고 마 뿔이니까 극소를 가지겠지. 그냥 둘 다 그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이번을 해보게 되면 f'x가 주어지기를 3x 제곱 더하기 6k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게 하고 싶은 거야. 그걸 처리하는 건 결국 이 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는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아주 디테일한 조건이잖아, 맞지? 그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뭐라고? 여기 이름이 근의 분리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뭐 이제 근의 위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함축판 체크하는 거. 괜찮지?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원래 이제 이렇게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그래프를 해석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지? 이제 함부터 합시다. 함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양수고 1에서의 함수값도 양수여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부터 처리하면 3 마이너스 6k 정신이 집중하고 있네 지금?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 얘가 양수.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9k가 2보다 작다가 돼서 k가 2분의 9보다 9분의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2분의 2보다 작다. 자 그럼 f'는 1을 해봅시다. 하게 되면 3 더하기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이렇게 되군요. 그러면 이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어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축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칭축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 하더라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둘 다 양수인 거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는 여기 사이에서 두 식을 가지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다 체크하는 거야. 아까는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체크하지 않는 거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체크해야 됩니다. 축의 위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이거 대칭축 어떻게 찾는 거였지? 3으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2분의 절반 하면 된다고 했었어. 3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2k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2k 나누기 2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축은 얼마?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교화 쌤 방금 한 말 이해했어? 혹시 다 이해하고 있지? 3으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2k를 2로 나누고 절반. 오케이. 똑같은 말 해버렸구나. 어쨌든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근데 대칭축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애초에 뭐가 없어 그래? 실근이 없잖아, 맞지? 실근도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까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하게 되면 9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k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이 친구가 양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 9k 제곱 더하기 9k 더하기 3이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 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지? 지금 값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그렇군요. 얘는 그 뭐지? 항상 성립하는 분식이 될 거거든. 3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완전 접시 만들고 싶어 지금.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4분의 1 쓰면 되지. 그럼 난 얼마만 땡겨간 거야 지금? 4분의 3만 땡겨갔잖아. 얼마가 남아? 4분의 1이 남지. 그럼 얘는 0보다 큰 거 맞지? 왜냐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상 더하기 양수는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확립이야 그냥. 실은 무조건 가지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확인하면 돼? 우리가 얻은 최종 범위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K가 9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가 될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제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럼 이 범위가 이 범위를 전부 다 포함을 해버리네, 맞지? 자, 그래서 답은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2보다 작다가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좀 어렵다, 맞지? 어렵다. 근데 뭐 쌤이 왔을 때는 무한히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연습을 조금 요구한다. 좀 더 가깝고 그냥 차근차근 해서 해야 될 행동들을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했어? 네. 응. 지우리는 괜찮아? 풀 수 있겠어? 오, 자, 좀 어렵습니다 사실. 유리비도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서 문제 조건들이 좀 복잡해서 차근차근 좀 풀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쌤이 사실은 3차 함수의 추가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칠판 안 지우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쌤이 시간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 푸는데 아무 점이 없거든. 그냥 약간 알면 간지나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밀어두고 이 4차 함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에요. 어? 예, 질문. 예, 그게 뭔가요? 3차 함수의 대칭성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거야. 전 알고 싶습니다. 거기 쌤이 다 써놨어. 궁금하게 하는 강의 노트에 다 써놨어. 하고 싶어요. 강의 노트에 다 써놨어. 네, 이거 직무 유기시키면 아시죠? 업무 테마에 직무 유기시키면 아시죠? 사실 오늘 늦은 건 쌤이 차라리 업무 테마로 왔는데 이거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직무 유기입니다. 아닙니다. 쌤이 궁금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봅시다. 이 4차 함수를 하겠습니다. 빨리요. 껴서 나가시는데. 자, 4차 함수의 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같아. 일단 y는 ax 4차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게 될 거고요. 그 친구의 더함수를 구하게 되면 4a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증감의 판단이라고 쌤이 사실 이 이야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다, 맞지? 계속 그러니까 근데 쌤이 사실 이렇게 강조할 때 다 이유가 있겠지, 맞지? 그게 그래프 그릴 때 제일 핵심이라서 그래.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게 이번에서 너무 중요해. 오케이, 자 봅시다. 증감의 판단이야. 근데 증감의 판단을 뭘 통해서 하겠다고 했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지.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해?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중요해. 괜찮지?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누가 경계라고? 0이 될 때가 경계라고. 즉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때를 경계로 이루어질 거라고.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아까는 몇 차 방정식이 나왔지? 3차에서는 미분하면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었지? 2차가 되었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해서 처리했어. 이제 뭐 해야 되겠어?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을 처리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 네 가지.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은 모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져. 근데 우리가 실근을 가지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 근을 대입했을 때 0이 된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말을 쓰면 너무 어렵게 하지. 사실 속으로 그 생각했지. 아니야? 자, 봅시다. 우리가 인수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F알파가 제로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로 인수분해 되는데 이 친구가 인수정리. 그러니까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해. 괜찮지? 자, 그러면 방금 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3차 함수는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져. 근데 생각해봐.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 이제 그릴 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까 배웠잖아. 3차 함수 그래프 가는 거 전부 다 배웠어. 그거 말고 다른 그래프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 3차 함수의 그래프 뭐 이제 최고차계에서 양수일 때 세 가지 모양, 분수일 때 세 가지 모양 중에서 혹시 x축과 안 만나는 그래프가 있나? 이렇게 들려놓고 쌤 이건 x축과 안 만나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맞지? 계속 내려가는 거지, 맞지? 무조건 x축과 적어도 하나 만나. 근데 x축과의 교점 x좌표는 뭐였지?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쌤 이 말도 그냥 몇백 번 하는 거 같아, 진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 하나 가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3차는 반드시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괜찮지?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반드시 생기는 그 근을 이 1차에 대한 인수라고 하자. 그럼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결국 여기서 실근이 몇 개? 실근이 여기 한 개 생겨. 2차에서는 총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하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세 가지 생기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그 다음에 중근. 근데 중근은 사실 실근이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조합은 몇 가지 가능할까? 얘랑 조합은 몇 가지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 근이랑 이 두 근 중에 한 근이랑 같아 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는 중근 그리고 또 다른 한 실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생겨. 잘 이해하고 있니? 그 다음에 이 중근이 되면 이거 한 개랑 얘랑 또 조합하면 몇 가지가 나올까? 또 두 가지가 나와. 뭐냐면 이 실근이랑 얘랑 다르게 되면 얘로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 요거랑 같아 버리면 어떻게 돼? 3중근이 되는 거야. 3중근. 오케이. 그래서 3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표시 안 되네. 요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때는 무조건 그냥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여러 개지만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저렇게 네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여러 개일 수 있어. 하지만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실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네 가지밖에 전체가 네 가지밖에 없어. 자, 어쨌든 괜찮지? 그래서 쌤이 이 네 가지를 이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경우 이렇게 그래프가 편의상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편의상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제 부호가 어떻게 돼? 뿔 이렇게 되겠지. 조합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원래함수의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겠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려지겠네. 괜찮니?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개형은 요 상황에 대한 얘기,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근과 가능한 식은.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는 말이라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물론 저거 말고 이제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 통과할 수도 있거든. 그건 이따가 따로 정리할게 알았지? 자, 그래서 부호를 체크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마, 뿔 이렇게 되지.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도함수 그래프가 올함수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근데 3중근보다 일반적으로 요 그래프를 좀 더 먼저 하거든. 3중근은 사실 좀 의미가 적긴 해서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는 말은 이 도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군데에서 만난다는 얘기.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괜찮니? 이렇게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마, 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 그리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려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네 번째는 3중근 그래프는 사실 그 x축과 접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거든. 3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부호가 마, 뿔이 되고요. 이렇게 선게 되면 부호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 2차 함수랑 똑같은 모양인데 조금 더 날씬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몇 가지지? 3가지. 아까 3차 함수는 몇 가지였지? 3가지였어. 그러니까 3차 함수는 3가지, 4차 함수는 4가지로 보는 게 좋아.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실제로는 여기 그 참고라고 하고 선생님이 다시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1번에서 추가 개형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딱 같게 그려지잖아 정확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히 이렇게 그려져.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여기 극소값들이 같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니? 근데 지금 저기 그림에서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좁게 그려지잖아. 지금 만약 오른쪽이 더 좁게 그려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보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으니까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1번에서의 추가 개형. 두 번째 저기 2번 그래프도 2번에 대한 추가 개형입니다. 2번 그래프도 도함수가 저기 x축 그 오른쪽에서 x축에 접했잖아. 만약 왼쪽에서 접하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표시하게 되면 얘는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총 개형은 그리고 3번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사실. 이건 좀 안 중요하긴 한데 3번도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마마 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프가 이제 감소하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다른 개형으로 봐버리게 되면 이제 개형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지?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직 4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개라고 이야기하는 쌤들도 있어. 근데 쌤은 차라리 그냥 3차는 3개, 4차는 4개라고 하고 그 1번 개형에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고 2번 개형에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 쌤 기준으로. 예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 근데 4번은 2차랑 9번 어떻게 해요? 못해. 너무 깔끔하지? 똑같이 생겼어. 다만 더 날씬하게 생겼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뭘 그리는 거지 우리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개형을 그리는 거야?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맞지?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문제에서 그림만 보고 나한테 이게 4차인지 2차인지 구별하라고 안 시켜. 비합리적인 요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괜찮지 그러면? 오케이. 자 다시 자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일단 기본 개형은 4가지야. 그리고 쌤이 거기 보면 이제 가이노트에 다 그려놨잖아. 맞지? 이거는 이제 쌤이 손으로 그린 거지만 발로 그리지 않았어. 손으로 그렸습니다. 읽으면 가이노트가 없었어? 말을 안 했어.
남는 게 있나? 남는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남는 거. 쌤이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다 쓰고 있긴 한데. 자 봅시다. 괜찮니? 그림 어쨌든 쌤이 다 그리긴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봅시다.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 극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극소만 가지고 여기서 미분계에서 0이 되긴 하지만 극값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극소만 가지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미분계가 약간 약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극소는 아닙니다. 극값은 아닙니다. 여기는 극소만 가지지.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분류하네. 몇 개로 분류할 것 같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하겠지.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한 가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는 케이스와 그다음에 극값을 하나만 가지는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극값을 모두 가지고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진 극소를 모두 가진대. 그리고 여기는 하나만, 둘 중 하나만. 쌤이 근데 둘 중 하나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아까 우리 3차 함수도 경험했다시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지? 뒤집어져서 이 쌤이 그린 기본 개형대로 그리지 않았지. 근데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그려졌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뭐만 가져?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극대만 가지겠지, 맞지? 얘를 뒤집어도 극대만 가지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네. 우리한테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를 주고 얘는 극대 극소 중에 뭐가 있니? 라고 물으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 1번이 아니면 어떤 양인지 알겠어? 우리한테 뭐 하라고 시키겠어? 저렇게 되기 위한 뭔가 조건을 처리하라고 하겠지. 아까 3차 함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실근을 몇 개 가질 건지를 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여기는 그럼 어떻게 풀겠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되고 그럼 3차 방정식의 실근을 뭘 가질지 묻겠지. 그러니까 1학년 때 3차 방정식 문제로 바뀝니다. 괜찮니? 그러면 그림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 4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연아 힘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냐면 거기 그 필수예제 17번에 3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2번을 봅시다.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혹시 근데 쌤이 이거 설명했나 안 했나? 미안, 쌤이 설명을 안 하고 지워버렸어.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더 있었지. 자,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번 계형에 저기 1번 계형이 이렇게 그리는 게 기본이잖아. 그 뜻을 모두 가지는 것. 근데 이제 문제를 내다 보면 아까도 봤지만 문제를 쪼잔하게 낼 거라. 뭔가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혹은 그리고 저 그래프, 저 1번 그래프를 구별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얘는 극소값 둘이가 서로 어때? 같잖아, 맞지? 얘는 왼쪽에 있는 극소가 오른쪽에 있는 극소보다 더 작지. 저 친구는 어때? 오른쪽에 있는 극소가 더 작지. 저걸 구별할 때 일단 요령은 여기 사이의 길이야. 여기 사이의 길이. 이거 둘이 길이 같으면 극소값이 같아져. 오케이? 그리고 이 길이가 더 길면 이쪽 극소가 작아져. 더 많이 변한다는 뜻이거든,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에 그러니까 적분을 가야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지금은 물론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적분의 설명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래프의 유형이 총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될 거다. 만약 이쪽 길이가 더 길면 저것처럼 오른쪽에서의 극소가 더 작아지게 되겠지. 괜찮니? 그다음 이 친구는 이제 접하는 게 여기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저기처럼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왼쪽에 접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접하면 저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저것도 다 구별해야 됩니다. 저거 구별하는 문제는 꽤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추론하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라는 정보를 줘. 식으로 주든 문장으로 주든 그걸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인지를 비교해서 찾아내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꽤 의미 있게 나오는 문제니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케이스는 뭐 이거나 어디 갔니? 이거나 둘 다 사실 좀 덜 중요합니다. 3번 케이스는 4번 케이스는 덜 중요합니다. 그냥 2차 함수랑 크게 구별되지 않는 모양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풀겠습니다. 야, 네. 너무 좋지.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네, 민재야. 네. 너 2학기 때 어떻게 해? 2학기 때문에요. 어. 지금 너무 대충 했어. 2학기 때요? 아, 그 2학기 아주 표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면 사람들은 왜 노후를 걱정해? 누구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걱정 안 하잖아. 아, 어차피 나라에서 따발따. 저기 나라에서 따갑따갑 줄 텐데요. 내가 봤을 때 명수 나중에 20살 되면 국민연금 안 된다고 찡찡댈 것 같은데. 당연하죠. 아깝죠. 그냥 계산해서 공무원이 낼 거예요. 아, 나도 공무원 연금 낼 거야. 아, 그래서 공무원 비슷해. 그렇죠. 어쨌든 봅시다. 약간 볼 때만 느끼는 건 바보 둘이 잘 논다 이런 그렇게 합시다. 나이 그 공무원이. 자,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 그럼 무슨 케이스야?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똑같은 케이스지. 오케이? 그러면 초보창계에서 또 음수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뭐 부호가 어떻게 돼? 마가 될 거고 그러면 보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근데 두 극대값은 서로 어떻도록? 같도록 이렇게 됩니다. 0을 대입해볼까? 얼마 나와? 3이 나오지.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거든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극대값은 4, 극소값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극점은 몇 개야? 극점은 3개, 극값은 몇 개야? 2개. 3과 4밖에 없어. 그래서 극값의 개수와 극점의 개수가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도 킵해두면 좋습니다. 지원이 많이 힘들구나. 조금밖에 안 남았어 시간. 좀 힘내주시고. 쉬는 시간으로 보면 엄청 많거든요. 수업 시간이니까. 그렇지. 원래 사람이 기준에 따라 다 가치가 달라지잖아. 자, 봅시다. 20번 봅시다. 20번. 단위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싫어. 자, 20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주어지기를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다음 더하기 2ax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네, 지금 이 친구 최고치 한계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최고치 한계수 양수면 네,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그때 이 중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건 누구밖에 없어? 1번 경우밖에 없다, 맞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줘도 괜찮아, 맞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극대값을 가진다. 왜? 나머지는 극대값을 갖지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뭔가 그어주는 차별적인 그 차이가 있게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1번 문제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말은 개형 1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개형 1번이 될 때 저 개형 1번은 실제로 뭘 가지고 그렸어? 도함수를 가지고 그렸잖아, 맞지? 그 도함수는 누군데? 바로 이 친구. 이 친구 때문에 저렇게 도함수 그래프 그려진 거야, 맞지? 그럼 뭐 하기를 원해? 우리는 도함수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기 위한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문제의 요구사항인 거야, 실제로. 해봅시다. 자,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 3이 12x제곱 더하기 4ax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는 0이라는 방정식이 는 0이라는 방식,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인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인수분해야. 그래서 4x로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미 0이라는 실근이 여기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자, 그럼 뭐 하면 되지? 어쨌든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뭐로 하면 돼? x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300 쓰면 돼 그냥. 오케이. 300 씁시다. d는 9 빼기 4a가 양수. 오케이. a는 4분의 9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되지, 맞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 뭘 체크하지 않았어? 0이 아닌을 체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0 넣었을 때 성립하면 a가 얼마면 돼? 0 넣었을 때 성립하면 a가 0이면 되지.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a는 0이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a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쓰면 돼?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괜찮니? 그냥 이거 이후로 그냥 뭐야? 아니지. 이거 이후로 그냥 뭐야? 그냥 1학년 3차원식 문제랑 똑같은 거야. 3차원식 근해 조건 문제입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값을 하나만 가지고 가겠대. 두 번째. 근데 봐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이거 네 가지 말고 또 있다고 없다고? 없어. 물론 저기서 약간의 디테일은 차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누면 이거 외에 또 다른 유형이 없거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극대를 가진대. 극대를 가지지 않는데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지. 그럼 2번의 답은 뭐야?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는 이거 아닌 모든 a가 그 값을 극대를 갖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은 a가 0이거나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괜찮니? 이걸 제외한 나머지 a의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4차함수 그래프의 경우는 이거 네 가지밖에 없어. 그럼 저 첫 번째 게 아니라는 말은 나머지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모두 뭘 안 가져? 극대를 가지지 않잖아, 맞지? 극대를 가지지 않는단 말은 저거 아닌, 그럼 저거의 범위를 제한 나머지 모든 범위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계속 약간 불편합니다. 잘 이해하면 모르겠다. 예지 이해했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어? 이건 잘 모르겠어. 해봐야 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애매하게 약간 있어서 이렇게 합시다. 거기 242번 한번 풀어봅시다. 242.
이번에 저거 하나만 써도 맞는 거예요. 두개 다 써요. 이게. 근데 저 뒤에 몇 써요? 몇 센트 들어가? 서로 다 색다르고. 아니 그거 서로 다 마이너스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그 나중에 너도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면 자기 귀찮아져. 그럼 내가 말로 서로 다 한 30년 정도 했는데 이런 거 쓰는 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 근데 진짜 저렇게 많이 썼어. 근데 쌤, 극소값을 가지면 4개가 다 되는 거예요. 아, 그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비지오 마이너스 40. 극소값을 가지는 건 1번 경밖에 안 나와. 네 그렇죠. 뒤집어졌어. 얘가 이런 이식이 나오면 그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얘는 0 있잖아요. 처음에는 세 실근이라면서요. 이 범위 안에 0이 포함이 되잖아요. 0을 빼놓고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이게 왜 0이 포함이 아니 이거 봐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9이 사실 잘 풀어서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풀었어? 근데 여기에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풀었어? 그렇게 하면 0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0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안 되게 어느 하기 위해서 부분이 0을 잘 빼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0을 우회시키던 위해서 어. 이해됐어요.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일단 교화 질문 이거 풀이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여기까지는 어차피 수분의 한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저렇게 하려면 극소를 가지려면 최고 차항 계수 음수니까 서로 다른 세진을 가져야 돼. 저 방정식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여기서 어차피 0이라는 근을 확정적으로 가지니까 이 2차인 부분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수식을 가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저 친구의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지. 0이 아니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0 대비 때 성립하게 만드는 a의 값이 0이라서 a가 0이 아니라고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 혹시 지연이도 잘 풀었어? 지연아, 지연이 눈 봐봐. 엄청 졸려 보이지 않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수업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쉬었다가 나 깜짝 놀랐어. 그 이제 떠줘.